그 김건희 여사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. 그 얘기 좀 할까요? 네.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건 아니고요.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네. 뭐 그 본인 회사죠. 코바나 콘텐츠 여기 사무실에서 이제 도찰당한 영상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구구들 미쳤어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. 그게 이제 막 공개가 됐나 봐요.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걸 이 시기에 공개하는 것도 참 속보이는 거죠. 그렇죠. 예, 뭐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뭐 그 사람들 주장이 뭐 최근에 입수하게 돼서 공개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딱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이 보인다.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가 극우는 미쳤다 라면서 저희가 극우 아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대통령이나 본인이나 뭐 하긴 뭐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우리 그 국민의힘에 들어온 것도 처음에 들어올까 말까 하셨잖아요. 됐죠. 뭐 계속 이의 제고 저리 제고 하면서 뭐 따로 당을 차리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들어오셨어요. 네.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고 나서는 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극우에 대해서 막 그 비판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극우적 주장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지금이라도. 네. 예를 들면 뭐 그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 어떤 그런 그 주장들 예를 들면 그 서부지법을 들어가서 난동을 피운 것들 이것들은 도저히 우파적 가치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근데 그렇죠.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떤 분께서 지금 글을 주셨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말을 했는데 제대로 된 말을 한 것도 처음 봤다 뭐 이런 말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의견 보시면서 이게 지금 공개된 거 민주당 되게 치사하다 뭐 이런 글도 주시고 계시네요. 네, 민주당의 얘기 조금 이어서 가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문 적자라고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조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죠. 그러니까 이재명 일당 체제에 대한 비판도 했고 어쨌든 지난 지선과 총선에서 비명 행사한 자들에게 사과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던데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와 차담한 자리에서 동일한 결의 말을 하더라고요. 그게 뭐 포용과 통합에 대한 행보가 중요하다 뭐 이런 글을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좀 마음속으로는 뭔가 많이 조급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어때요? 어저께 양산에 내려가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잖아요. 네. 그랬더니 그 전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4가지를 요구했어요. 뭐 모욕적으로 쫓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해라. 네. 그리고 무슨 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비난 같은 것들을 중단해라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났더니 뭐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합과 포용 행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정말 그 얘기 들으면서 웃었습니다. 통합과 포용? 자기가 정권 잡고 있을 때 대한민국을 온통 갈라치기를 하고 같은 국민들을 반일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기 국민들은 토착 왜구라고 몰아세운 게 그게 누구였습니까? 그 조국 장관이 조국 장관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.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이분은 죽창가. 그 유명한 네. 죽창가를 부르면서 조국 씨가 네. 죽창가를 막 얘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지방에 내려가서 우리에게 아직 12척의 뭐 배가 있다고 그랬나.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면서 민족 감정을 엄청 강조를 자극을 하시면서 공격을 했거든요. 근데 그런 분이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만약에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하고 끌어안는 걸로 갔으면요. 그러면 나라가 또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그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뭐 그때 목숨 끊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? 대법원장 구속시켜 대통령 2명 구속시켜 그리고 무슨 장성들 줄일이 구속시켰잖아요. 그거 누가 했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. 그리고 그거를 각 부처마다
그 각 부서마다 예? 무슨 부 있잖아요.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둬서 그 이전에 했던 그 잘못들을 다 캐내라라고 요구했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? 그랬네요. 적폐청산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. 그러니까 예, 그래놓고서 무슨 통합과 포용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는 결국은 그런 거예요. 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. 그러니까 내 가깝던 사람들을 네가 다 날려버렸어. 너희들이 날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통합과 포용을 해야 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다 배운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똑같아요. 네, 문재인이나 솔직히 통합 무슨 뭐 포용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. 입에 올리지 맙시다. 네.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내로남불이지. 네. 자기가 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한테 또 당신 말이야 이것 좀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런 거 들을 사람은 아니죠. 네. 뭐 그러던가 말던가 하겠죠. 네. 그리고 그 기자가 물어봤잖아요. 네. 나오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대답 안 하고 대변인 대답해 대변인 그래갖고 대변인한테 이렇게 넘기더라고요. 오늘 김준호 전 대변인 오셨다 가셨는데 그랬어요? 이거 제가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더라고요. 뭐라요? 이재명 대표가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런 말 해서 더 안 할 것 같은데요. 이러고 갔어요. 정답을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었다. 그의 논평에 우리가 정답을 외쳤다. 우리 정답은 없단데. 어쨌든 요 얘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신의 그 가치관, 뭐 공약 같은 거 계속해서 막 뒤집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기본 사회와 관련된 공약들 다 내려놓겠다 뭐 이런 얘기했었고 이번에는 그 추경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. 근데 정부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라는 태도라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니 이분은 본인이 뭐 예산도 다 깎았다가 갑자기 뭐 추경 왜 안 하냐고 했다가 민생지원금 그 난리를 치다가 또 이번엔 포기하겠다 하고 아니 정치인으로서 이게 어떤 정책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가치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모르겠다. 네, 우리가 가치관을 얘기하면 그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. 일관성이에요. 아, 그렇죠. 네. 내가 오늘은 이거 이랬다가 내일은 이랬다가 모레는 이랬다가 이러면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. 없죠. 네.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은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재명 대표로부터는 일관성이라는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뭐 그 본인 말대로 내가 뭐 누구 존경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죠. 내가 누구 존경한다고 얘기했더니 뭐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?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내가 민생지원금 준다고 했으니까 진짜 주는 줄 알았나? 그렇지. 이런 거잖아요. 야 내가 무슨 서민과 무슨 뭐 사회적 약자 얘기하니까 진짜인 줄 알아? 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.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양두구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? 이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. 그리고 대장동 사건도 보면은 대장동 사건 이렇게 해갖고 글쎄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어디 놀러 갔다가 전혀 같이 골프 치고 온갖 행동을 다 했는데도 그다음에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.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말에는 신뢰도라는 것들은 정말 일도 없다. 하나도 없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? 일도 없다. 예. 네. 계속 말 바꾸잖아요. 아, 그렇죠. 뭐더라 그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직접 그때 국정감사 나갔을 때 뭐 협박받아서 그랬다.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가 그것도 또 말을 바꾸고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뭐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든 추경 예산이 됐든 뭐 기본 사회가 됐든 그동안에 무슨 뭐 기본 사회 기본 시리즈 많았잖아요. 기본 소득, 기본 주택, 뭐 기본 금융 뭐 온갖 기본 시리즈 그런 거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뭐 그게 지금 이제 또 쇠분리하니까 당장 또 바꾸는 거예요. 네? 중국의 싱하이밍한테 가서 샤샤샤샤인지 뭔지 가면서 중국 싱하이밍하고 만나는 거 다 생중계돼 갖고 저 사람이 도대체 대한민국 무슨 중국에 우리가
조공국가일 때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무슨 우리 쪽에 무슨 그 관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셨잖아요. 네. 한동훈 대표는요 싱하이밍이 만나자고 그랬을 때 거절했습니다. 안 만나겠다고.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웃기는 게 최근에 이제 뭐 친윤 쪽에서 이게 뭐 한동훈은 친중 빨갱이래. 친중 빨갱이. 참나. 네. 이것도 없어서. 역시나 사실 기반이 전혀 없는 가짜 뉴스잖아요. 네. 그게 친중 빨갱이는커녕요. 그 제주도에서 그 무슨 비자인가 아니면 이 투자 이민인가 해서 그 몇 억 주면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액수를 왕창 올려놓은 게 제가 알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당에서 간첩죄를 북한에만 해당되는 걸 중국과 러시아 등에 다 포함되도록 그 지금 법안 올라가 있잖아요. 네. 그걸 낸 것도 한동훈 대표 때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영주권 가진 사람들 중국에 영주권 획득한 다음에 중국에 가서 투표할 수 있고 뭐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 호혜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도 그것도 한동훈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고 까다로워할 사람인데 거기다 대놓고 그걸 친중 무슨 뭐 빨갱이 또 뭐야 빨갱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가짜 뉴스는 나중에 다 그렇게 하면은 다 그걸 돌려받게 된다.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마시라. 비판을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. 네. 어떤 분이 한 글자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. 친중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한 마디 딱 주셨어요.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요. 네, 응원의 댓글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여러분께 감사 인사 좀 드리고 싶은데요. 내용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그나저나 저는 사실 설 때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뭔가 좀 대국민 설 인사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. 곧 하시겠죠. 네, 곧 하시겠죠. 요것도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 많다.